4페이지 유제 4번. 한번 볼까요? 보면 되겠죠? 잘 안 보이지, 이거? 잘 보입니까? 자, 한번 볼까요? 유제 4번. 보면,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48살, 아들 나이는 12살이다.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 나이의 3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네요. 맞죠? 자,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앞으로 어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부분은 이제 방정식 활용 부분이고요. 활용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장을 보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알겠죠?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식을 세워야 되는데 식 세우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을 미지수 x로 둬야 될지 그걸 파악하는 거죠. 자, 이 문제에서 지금 일단 한번 볼게요. 현재 아버지 나이는 48살, 아들 나이는 12살이다. 아버지 나이가 아들 나이의 3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네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식을 세울 건데요. 지금 나이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14살이가? 여러분들 나이가 14살. 선생님 나이는 지금, 조금 해서 만약에 32살이라고 칩시다. 32살. 32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5년 후 여러분들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5년 후니까 19살이 되겠죠. 그럼 똑같은 5년이 지나고 난 후에 쌤 나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37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5년 후에 쌤 나이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몇 년이 지난다면 쌤도 똑같은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연수만큼 똑같은 연도가 지나가겠죠. 나이가. 그래서 현재 아버지 나이가 48살, 아들 나이가 12살이다.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 나이가 3배가 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후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몇 년 후에 그렇게 될까요? 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무엇을 x로 두는 게 낫겠습니까? 이 몇 년 후. 이걸 x. 그러니까 이거 좀 욕 같은 느낌이 든다. 알겠죠? x년 후. x년 후에 두 사람의 나이를 한번 보는 거죠. 자, 현재. 자, 현재. 지금이란 뜻으로 아버지. 그리고 아들 한번 볼까요? 자, 아버지 나이, 현재 아버지 나이는 얼마? 48살. 현재 아들의 나이는 얼마? 12살이죠. 사실 아버지 나이랑 쌤 나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선생님, 어리세요? 아니면? 자, X년 후를 한번 봅시다. X년 후. X년 후. 그럼 아버지는 X년 후에 몇 살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요? 48에서 더하기 X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아들 나이는 X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12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죠. 요거 두 개를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 요때 나이가 아버지 나이가 아들 나이의 몇 배가 된다? 3배.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나이가 이 아들 나이의 3배가 된다는 거지. 달리 이야기하면 이때 아들 나이에서 곱하기 3을 하면 이때 아버지 나이랑 똑같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들 나이에다가 3배를 했을 때.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 곱하기 3을 해버리면 누구랑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이거 두 개가 서로 똑같아진다라는 이야기지. 자, 얘를 가지고 식 세워볼까요, 그러면? 자, 그럼 여기 여러분 다 나왔는 거 알겠습니까? 식 안 세워도 여기 미지수 있지? 그리고 드모 있지? 그러면 미지수와 드모를 활용해서 1차 방식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12 더하기 x에다가 어떻게 한다? 이 전체에다가 3을 곱해야 됩니다. 알겠죠? 3을 곱했을 때 비로소 뭐가 된다? 아버지 나이 48 더하기 x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방정식을 풀면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요거 전개해볼까요? 방정식 풀면 분배법칙 할까? 분배법칙 하면 어떻게 되죠? 3에서 11을 곱했으니까 36 더하기 3x는 얼마가 된다? 48 더하기 x가 되겠죠? 자, 이항에서 풀어볼까요? 누구를 이항할까? x를 이항하고 여기는 36을 이항해 볼게요. 그럼 여기 3x가 있는 쪽으로 x가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고 여기 48이 있는 곳으로 36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36. 자, 3x에서 x를 빼면 얼마? 2x는 얼마? 12. 따라서 x의 값은 얼마? 6. 그래서 우리 x의 값이 6이 나왔네요. 그럼 여기 x 자리에 다시 6을 넣으면 바로 몇 년 후가 된다? 6년 후 저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6년 후 아들 나이의 3배면 아버지 나이가 똑같아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말인지 알겠죠? 자, 됐습니까? 이해되나? 그치.
가격 특집.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한 가지예요. 알겠죠? 가격 특집. 자,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게 가격의 세 가지 종류. 3단 변신. 가격의 3단 변신. 자, 여러분 이 용어 지금부터 선생님 적는 가격의 종류가 뭐 어떤 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가, 원가, 원가가 있고 정가가 있고 판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가격 종류가 나와요. 원가와 정가와 판매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있지. 선생님이 티셔츠를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티셔츠 파는 사람이에요. 티셔츠 만드는 사람이 아니야. 파는 사람이야. 그럼 선생님이 티셔츠를 팔려면 티셔츠를 어디선가 받아와야 될 거 아니야. 받아오는 게 아니고 사와야 되겠죠. 맞죠? 티셔츠 만드는 공장이 있으면 거기서 사와야 되겠죠. 사와요? 사와야죠. 그러면 백화점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그 백화점에 있는 물건 모두 다 만드는 사람이 아니잖아. 네. 어디선가 물건을 사와야 되는 거죠. 사와서 이걸 파는 겁니다. 맞죠? 자, 선생님이 티셔츠 한 장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얼마에 사와야 됩니까? 여러분들 한 2만 원? 네? 티셔츠 한 장이에요? 응. 2만 원 비쌉니까? 그래 좀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그냥요. 예.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보통 별로 안 올라. 5,000원, 6,000원 하잖아요. 그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게. 이 문제를 푸는데, 이게 뭐 2만 원이 비싸든 안 비싸든 그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 아니잖아, 지금. 원가 2만 원, 그러니까 선생님이 처음에 물건을 사올 때 2만 원에 사왔어요. 알겠죠? 네. 물건 사왔어. 근데 선생님이 물건을 2만 원 주고 물건을 사와서 사람들에게 2만 원에 팔면 솔직히 이익이 없잖아요. 이게 뭐 장사의 의미가 없잖아요. 뭔가 이익이 남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자, 2만 원에 사왔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얘를 한 10만 원 정도에 팔 겁니다. 10만 원. 이 정도는 그래야 그래야 뭔가 남죠, 선생님도요. 2만 원에 사와서 1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정가 10만 원, 정가 10만 원. 그럼 선생님이 티셔츠 한 장 팔 때마다 얼마가 남아요? 8만 원의 이익이 남겠죠. 8만 원의 이익이 남겠죠. 맞죠? 티셔츠 한 장 팔 때마다 8만 원. 근데 사람들이 티셔츠 사러 와서 딱 보고 정가 이거 얼마예요? 라고 했을 때 1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너무 비싸. 안 사. 사람들 막 안 사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격을 눈물의 할인 판매를 해야 되겠죠. 맞죠? 눈물의 할인 판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다 삽니다. 50% 너무 안 돼요. 20% 할인 판매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8만 원이네. 20% 할인 판매를 할 겁니다. 라고 한 거죠. 20%.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얼마에 판단 말입니까? 8만. 와, 그게 바로 계산이 됩니까? 어떻게 해서 8만 원이 나온 거지? 이렇게 보니 아니, 그냥 딱 봐도 8만 원이가? 10만 원. 이야기해보세요. 10만 원은 가르치고 1 마이너스 그걸 공식화 시키면 안 된다, 알았지? 너무 공식화 시키면 근데 맞아요. 그냥 아예 그냥 알잖아요. 그냥 맞지? 자, 한번 해볼까? 20% 할인해준단 말을 여러분, 선생님이 어제 사실은 이 부분에 관련된 거, 가격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했던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상황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알겠죠? 20% 할인된 가격. 자, 20%로 판단 말이 아니다. 20%를 할인해서 판단, 할인한 말을 깎아준단 말이죠. 맞죠? 원래는 얼마였는데? 10만 원이었어. 동그라미 너무 많네. 10만 원에서 빼준다. 얼마? 10만 원에 대한 10만 원에 대한 20%니까 얼마예요? 10만 곱하기 얼마? 100분의 20.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죠. 10만 원에서 10만 원에 대한 요 동그라미 한 개 더 있어야 됩니다. 세희가 역시 계산에 정확하네요. 자, 10만 원에 대한 100분의 20. 100분의 20. 그러면 요거 계산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10만 원에서 만 원이죠. 10만 원. 자, 이 약분해볼까요? 어떻게 되죠? 2만 원. 자, 10만 원에 대한 20%를 알고 보니까 2만 원이죠. 알고 보니까 얼마? 2만 원을 할인해준 가격. 얼마? 8만 원. 8만 원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 이렇게 해서 8만 원에 판매가가 8만 원으로 정해졌을 때는 선생님이 8만 원에 팔았을 때 얼마 이익이 남는단 말입니까?
6만 원의 이익이 남는다라는 거죠. 이게 판매 전략이에요. 그래도 안 처음부터 팔릴 것 같은데요. 정가를 높게 잡아버리면 사람들이 너무 비싸요. 그러면 이 정가에서 20% 깎아줄게요. 거기에 대부분 소비자들이 낚이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처음 정가를 8만 원으로 잡고 팔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싸요? 이러는데 원래 10만 원짜리인데 8만 원에 팔게요 라고 하면 학생들이 그러면 이게 판매 전략입니다. 알겠죠? 속지 마세요. 알겠죠? 자, 12만 어. 원에서 나왔어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정가 높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물건이 잘 팔립니다. 선생님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안 되는데요. 자, 근데 얘를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10만 원에서 다시 빼줬다, 20% 깎은, 또 빼주고 있잖아요. 이걸 원리대로 가는 건데, 이 과정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간단하게 생각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줄게요. 어제 이야기했지 않느냐? 원래는 10만 원이 가격 전체였어요. 100%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20%를 깎아주는 거잖아. 그러면 원래 가격을 몇 퍼센트 가격으로 준단 말이지? 20%를 깎았으니까 원래 가격의 몇 퍼센트? 그렇죠. 원래 가격, 실제 판매가는 원래 가격의 80%의 가격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계산해 볼게요. 10만 원에서 곱하기 얼마? 80%니까 100분의 80. 80을 해버리면 바로 어떻게 되죠? 약분해버리면 안녕 해버리면 얼마? 이 동그라미 한 개 더 뺐네요. 맞죠? 한 번 더. 얼마? 그러면 8만 원이 바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하면 한 장 팔았을 때 남는 이익이 얼마가 된다? 결국 이익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이익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원가, 판매가에서 네. 뭘 빼면 된다? 원가를 빼면 바로 우리가 이익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아까 스님이 가격의 3단 변신이 있다 그랬지? 원가, 정가, 판매가. 자, 이 문제에서 한번 볼게요. 문제 보면 원가에서 20% 이익을 붙여서 일단 원가가 여기 나왔습니다. 맞죠? 원가에서 20% 이익을 붙여서 뭘 만들었다? 정가를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정가에서 다시 어떻게 했다? 500원을 할인해서 총 300원의 이익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 지금 가격 다 나왔는 거 알겠습니까? 정가, 자 원가가 있었고 정가가 있었고 정가에서 500원 할인해서 판매한 금액이 이게 바로 최종적으로 팔린 판매가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팔았을 때마다 얼마? 300원의 이익이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물으면 답하시오. 자 원가를 X라고 이야기하라고 했네요. 여기서는 식을. 그래서 정가는 원가 플러스 이익을 했을 때 정가를 X에 관한 식으로 일단 정가를 먼저 나타내란 말입니다. 자 일단 이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정가를 풀 겁니다. 정가를 알아낼 겁니다. 맞죠? 볼게요. 원가. 문제에서 원가를 우리 뭘로 두는 겁니까? X1이라고 두고 시작을 하는 거죠. 맞죠? 원가를요. 그 다음에 이제 정가가 되는 거 한번 볼게요. 정가. 정가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정가에서 원가에서 20% 이익을 붙여서 정가가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정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식으로 표현하면. 아까 두 가지 상황 생각해 보세요. 20%의 여기서 20%가 이번에는 추가되는 상황이죠. 깎인 상황이 아니라 맞지? 그럼 X에서 원래 있었던 X에서 X의 20%가 더 추가된다는 느낌. 자, 요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X에서 더해주세요. 얼마? X에 대한 20%니까. 100분의, 옳죠. 100분의 20X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봐도 되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도 있어요. 원래 아까 X1이었잖아. 원가를 100이라고 했을, 100%라고 했을 때, 100%의 원가 X에 얼마가 더 추가된 겁니까? 20%가 더 붙은 거지. 그럼 정가는 원가의 몇 퍼센트 가격이 될까요? 120%. 120%. 그러면 어떻게 해? 100분의 120X. 이렇게 바로 와도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식이랑 이 식이랑 똑같은 식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네. 이거 통분해보세요. 여기 지금 1X잖아. 그럼 얘는 얼마? 100분의 100X 더하기 100분의 20X니까 이 또한 100분의 120이잖아요. 맞죠?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이렇게 바로. 그럼 얘는 여기 지금 조금 더 편한 상황이네요. 어쨌든 100분의 120X. 약분할까? 안녕 하면 얼마? 5분의 6X. 5분의 6X. 이게 지금 정가가 됩니다. 정가요. 자, 그럼 정가가 지금 나왔네요. 정가 얼마라고요? 5분의 6X 정가를 나왔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정가에서 500원 할인해서 판매한 금액을. 자, 지금 판매한 금액, 판매 금액을 이야기하라고 그랬죠. 맞죠? 자, 어떻게 했다 그랬어? 정가가 정해졌는데, 정가가 이렇게 정해졌는데, 판매가는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판매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가에서 500원 할인해서 팔았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 500원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5분의 6x에서 얼마? 빼기 500 하면 이게 바로 판매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까지 3단 변신 다 됐습니까? 이해돼? 잘 안 되나? 자, 한 번 더 볼까요? 요 상황을 다시 한 번만 더 볼게요.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면,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원가가 A1입니다. 원가가 A1. 원가가 A1이 있다. 자, 정가는 원가에서 A 플러스 원가가 원래 가격이 자, 원래 가격이라는 말보다는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로 가세요. 자, 선생님 물건을 파는 사람이잖아, 맞지? 물건을 파는 사람인데 물건을 선생님이 만들어 파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사와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이 토끼를 판다고 한다면 토끼를 어디선가 사와야 될 거 아닙니까? 토끼를요. 맞죠? 이 토끼를 어디선가 사와야 되겠죠. 그래서 토끼를 10,000원에 사왔다 그러면 그 토끼의 원가가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토끼의 원가가 10,000원이 되는 거죠. 자, 원가가 A1이죠. 원가가 A1. 그게 원가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정가는 처음에 이제 토끼에게 매겨진 가격이 되는 거죠. 처음 토끼에게 매겨진 가격. 그러니까 왜 우리 옷가게 보면 옷가게 안에 탭이 있잖아요. 네. 가격 탭. 가격 탭에 처음 붙여져 있는 그게 정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토끼를 보니까 토끼 귀에다가 이 가격이 얼마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토끼 귀에. 알겠습니까? 이거 보니까 토끼 귀에 15,000원이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A1인데 여기서 50%가 붙으면 정가는 어떻게 될까요? 정가는 어떻게 될까요? 암기하려고 하면 안 돼. 아니, 그냥 A1이라고 했을 때. 원가가 A1인데 여기에 50%가 붙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 A 플러스 100분의 50? 옳지. A 플러스 100분의 50A가 돼야 되죠. 아, 네. 자, 그러니까 50%란 말은 그냥 누구에 대한 50%라는 말이 주어져야 된단 말이죠. 누구에 대해서 50%. A. 여기에 대해서 50%가 더 붙게 되는 거예요. 더 붙는다고. 어디에다가 원래 있던 A에서 A에 대한 50% 이렇게 붙어야지만 이게 정가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원래 여기에다가 여기의 50% 이대로만 팔면 어떡합니까 지금. 물건 파는 사람이 A1에 사와서 A1에 팔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A1에 사와서 이렇게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50%니까 100분의 50A로 파는 거 아니면 그러면 절반 가격으로 10,000원 사와서 5,000원에 파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A1에서 이 50%가 더 추가되어서 파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아까 A1 원래 있던 거에다 50%가 더 붙어졌으니까 원래 있던 가격의 150%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50%가 더 붙으니까 A에 대한 바로 100분의 얼마? 150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지.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가분수잖아. 100분의 150이란 말은 원래 있던 A보다 더 커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약분해볼까요? 2분의 3. 그럼 얼마? 2분의 3A가 되는 겁니다. 지금요, 정가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여기서 아까 쟤보다 조금 더 어렵게 해볼게요. 근데 판매가는, 이게 또 왜 잘 안 맞지? 판매가는 다시 10% 할인해 주는 거예요. 10% 할인해 줘. 야, 여기서 10% 할인은 누구에 대해서 10% 해줄까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10% 할인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알겠죠? 여러분, 왜, 그래서 가격, 거기 보면, 왜 이런 거 있잖아. 뭐, 우리 옷가게 보면 여기 원래 하면 이렇게 돼 있었는데, 뭐, 할인하면 뭐, 이렇게 해서 뭐, 여기서 네, 맞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말 자체가 원래는 이거였는데 이렇게 판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맞나, 이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0%란 말은 여기에 대한 10%를 깎아준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이걸요? 시급하면 2분의 3A에서 빼줘라. 얘에 대한 10%니까. 얘에 대한 10%니까 2분의 3A에 대한 얼마? 100분의 10만큼을 빼준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10%로 깎아줬으니까 원래 있던 이 가격의 몇 프로 가격으로 판매한단 말이랑 똑같아. 원래 2분의 3A였는데 여기서 10% 깎았으니까 이 가격의 90% 가격으로 판다라는 말이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100분의
90 곱하기 옳지 2분의 3a 이렇게 바로 가버려도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쌤이 이렇게 팔았을 때 쌤에게 남는 이익은 얼마일까요? 라고 한다면 여기서 다시 이익이니까 최종 팔린 가격에서 여기서 누굴 빼면 된단 말입니까? 쌤이 처음 사온 가격 A1을 빼주면 바로 이익이 된다라는 거죠.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요 상황을 여러분 절대로 암기하면 안 돼. 뭐 어디에서 더해줬을 때 1 플러스 100분의 얼마 빼줬을 때 1 마이너스 100 그거 암기하지 말고요. 알겠죠? 지금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가격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이거 퍼센트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한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볼까요? 셔럽. 자, 이렇게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요 상황, 요걸 지우고 쌤이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 상황을. 처음에 원가 20%, 정가에서 다시 500원을 할인해서. 자, 원가부터 한번 해봅시다. 원가, 알겠지? 여기서 원가를 어떻게, 우리 원가를 일단 X1이라고 두고 시작을 하죠. 맞죠? 여기서. 원가가 X1. 자, 정가로 가볼게요. 정가로. 자, 정가를 잘 한번 생각해봅시다. 정가는 원가에서 20% 이익을 붙여서 판다 그랬지.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지원아, 정가는 얼마라고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20%가 붙은 거잖아. 그러면 뭐냐? 첫 번째. 아무거나 편한 걸로 해보세요. 원래 여기서 20%가 더 붙은 가격이니까요. 얼마? 100분의 그렇죠. 제일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바로 그렇게 하면 되죠. 맞죠? 20%가 더 붙은 거니까 100분의 120x라고 하면 100분의 120x라고 하면 이게 바로 정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약분이 되죠. 맞죠? 약분하면 얼마가 되죠? 5분의 6x. 그러니까 정가는 우리 간단하게 5분의 6x1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자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잘 안 팔려서 정가에서 500원 할인 판매했다 그랬죠. 이건 조금 아까보다 조금 쉬운 상황이네요. 맞죠? 그럼 판매가 볼까요? 판매가. 자, 아진아, 그럼 판매가는 얼마? 5분의 6x에서 5분의 6x에서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 500. 옳지. 이게 바로 팔린 가격이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팔린 가격. 자, 수민아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되면 이제 마무리 어떻게 할까요? 얘를 지금 팔았을 때 300원의 이익이 남았다 그랬죠. 자, 이익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익이라는 의미는? 자, 쌤이 아까 이익이란 거는 판매 가격에서 뭘 빼야 됩니까? 원가를 제외한 가격이 이제 한 장 팔았을 때 남는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 팔았을 때 남는 이익. 맞지? 그러면 방금 판매가가 얼마였어? 요거. 이거 전체가 판매가였습니다. 알겠죠? 5분의 6x 빼기 500. 이게 판매가인데 여기서 누굴 빼줘야 된단 말입니까? 원가가 얼마였지? x. 뺐더니 얼마 이익이 남았다? 300원의 이익이 남았다. 요게 바로 식이에요. 우리가 찾는 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식만 정리해주면 되네요. 이 식. 정리해볼까요? 자, 요 괄호를 푼다고 생각해볼게요. 괄호를 푼다. 괄호 풀어볼까요? 괄호 풀면 샥 지워지죠? 자, 괄호를 풀어버리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5분의 6x에서 x 동량끼리 빼버리면 얼마가 되죠? 5분의 6x 빼기 x니까 x는 5분의 5x 아닙니까? 5분의 6x에서 5분의 5x를 뺐으니까 5분의 1x. 5분의 1x는 마이너스 500을 이쪽으로 이항시킬게요. 그러면 300에서 플러스 500이니까 얼마? 800 된다라는 겁니다. 자, 5분의 1x는 800입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x의 값이거든. 그럼 양쪽에 어떻게 해줄까요? 5를 곱해준다. 5를 곱해주면 얘는 x가 될 것이고, 그러면 800에다가 5를 곱해주면 얼마? 4000.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x는 4000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원가. 처음 원가는 얼마였단 말입니까? 4000원. 4000원짜리 어떤 물건이었단 말이죠. 4000원짜리. 근데 이거 그 300원 이익 생겼됐으니까 500 더하기 300 한 다음에 곱하기 5하면 나와요. 어떻게 해요? 300 더하기 500 해서 곱하기 5하면 나와요. 300 곱하기
300 더하기 300 더하기 500 500을 하고 곱하기 어. 5. 곱하기 5. 곱하기 5를 하는 이유는 뭐지? 원가에서 20% 이익 붙였으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익 할인 물건에서 할인하에 판 게. 정확하게 맞아요. 네. 그 의미 맞아요. 근데 밑에 식을 적어라 해가지고. 그렇죠. 원래는 그렇게 지금 세이는 가격과 이 퍼센트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있어요. 신기해.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세이야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얘는 지금 식으로 풀어서 적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니 그렇게 계산해도 돼요. 알겠죠? 수학이 방법이 정확하게 한 가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얘는 지금 우리 방정식이잖아요. 맞죠? 방정식을 세워서 푸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을 정리하는 연습도 해야 된다. 알겠죠? 근데 개념이 잘 잡혀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잡혀 있어요. 돈을 좀 많이 만져봤네요. 아니요. 사람들마다 다 정해져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장점들이 있으니까. 어떤 친구가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고 해서, 물론 부를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장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요. 55번에, 물어봐도 됩니다. 정가가 어떻게 돼 있었는데 x 플러스 100분의 20인데 왜 걷다가 x를 곱하는 어떤 상황? 아니 x 정가가 x 플러스 100분의 20x 나와요. 그러면 100분의 20에다가 x를 붙이는 100분의 20에다가 왜 x를 붙이는지. 그 말 자체가 여러분, 잠깐만요. 쌤이 여기다가 좀 부연 설명 조금 해줄게. 요 이야기잖아요. 맞지? 자, 원가가 A1인데, 정가는 50% 이익을 붙여서 판다 그랬잖아요. 맞죠? 근데 이 50%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누굴 대상으로 누구에 대한 50%인지를 묻는 거야. 당연히 원가에 대한 50%가 되는 거죠. 원가에 대한 50%. 그러니까 원래 원가에다가 50%를 이익을 붙인다 그랬으니까 원가에서 원가의 50%만큼을 원가의 50%만큼을 추가해서 정가가 정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50의 원가에서 원가의 50%를 붙여야지만 이게 바로 정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판매가도 마찬가지야. 10% 할인해 준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는 그냥 100분의 10이 아니라 원래 있던 여기에서 이 가격의 10%를 빼준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조건 A가 아니고 이 10% 깎아주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누구 10%? 아까 여기서는 50% 붙이는 대상이 누구예요? 여기서 50%를 추가해서 붙이는 거지. 요번에는 10% 깎아주는 대상이 누구예요? 여기에서 10%를 깎아준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에서 빼준다. 얼마? 이 가격의 10%를 빼준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딴 사람들도 다 알겠습니까? 네. 이해됩니까, 수민이? 자, 아니요. 밑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시 밑에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 줄게요. 알겠죠? 바로 밑에 있는 문제, 유제 7번. 식을 정확하게 세워서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문제를 풀 때 방금 선생님 문제 푼 것처럼 이렇게 일단 원가가 얼마이고 그 다음 정가가 얼마이고 판매가가 얼마인지 이런 상황들, 변화 상황들을 여러분 반드시 메모를 하면서 풀면 정확하게 식을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자, 한번 같이 풀어보면 될까? 자,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어떤 물건의 원가에 3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한 후 정가에서 다시 1,000원을 할인하여 팔았더니 원가의 10% 이익이 남았다. 이 물건의 원가를 구하시오라고 했거든. 자, 이 물건의 원가를 구하시오. 자, 요 세 가지를 차근차근 차례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자, 일단 원가를 구해라고 했으니까 원가를 X1이라고 한번 두고 시작을 해볼게요. 원가 X1. 자, 원가 X1이에요. 자, 그러면 정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정가. 아까 옳지. 3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 그랬죠. 맞죠? 그럼 얼마? 100분의? 130x. 옳지. 바로 하고요. 100분의?
130x1이라는 거죠. 수민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약분해버리면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10분의 13x1. 이게 바로 정가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정가인데 이 정가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1,000원을 할인하여 판매했다. 이게 바로 판매가예요. 그럼 판매가는 얼마란 말입니까? 얘는 여기서 1,000원 빼버리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얼마 판매가는? 10분의 13x 빼기 1,000원. 이게 바로 판매가라는 거지. 알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요까지는 나왔는데 여러분 이 문제가 이게 조금 어려웠겠지. 원가의 10%를 근데 이익은 이익인데 이익이 얼마란 말이야? 조금 전까지는 이익이 얼마라고 딱 나와 있었잖아. 근데 얘는 이익이 얼마란 말이야? 이익은 원가의 10%. 여러분 이 퍼센트의 개념이잖아요. 계속요. 이익을 원가의 10%라고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원가의 10%가 얼마예요? 아니, 원가의 10%를 식으로 표현해보세요. 이걸 원가의 10%를. 원가가 아까 얼마라 그랬어, 우리? X. 그러면 X의 10%라니까? 그래, 10분의 1X. 그게 이익이라는 거죠. 100분의 10X. 즉, 10분의 1X. 이게 바로 뭐란 말입니까? 이익이란 말입니다. 이익. 이게 이익이라고요. 이익. 알겠습니까? 이게 이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볼까요? 최종식은. 자, 이거 한글로 적어볼게요. 이익은 어떻게 한다? 판매가에서 누굴 빼준다? 원가를 빼주면 이게 바로 이익 아닙니까? 그 예를 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너무 내려갔나? 판매가에서 이 원가를 빼버리면 되니까. 자, 판매가가 조금 전에 이익부터 해볼까요? 이익이 얼마라고 그랬어? 이익이 10분의 1x는 어떻게 나온 거다? 판매가 이거잖아. 판매가 얼마? 10분의 13x 빼기 1000에서 누굴 빼준 거? 원가가 얼마였습니까? 원가 x1이었잖아. 이걸 빼주면 바로 10분의 1x가 된다.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이제 이거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네. 자, 이 방정식을 여기다가 풀어볼까요? 얘를 여기다가 풀어볼게요. 자, 10분의 1x는 자, 발로 풀어서 바로 적을게요. 10분의 13x 빼기 1000 빼기 x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됐니? 자, 양쪽에 10을 곱해버릴까? 그냥 양쪽에 10 곱해서 계산해버리면 양쪽 전부 다 10을 곱해버리면 얘는 얼마? x는 13x 빼기 만이죠. 1000에다가 10을 곱해보면 만 빼기 다시 10x.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습니까? 양쪽 다 얼마를 곱했기 때문에 10을 곱했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가면 우변 먼저 정리해 볼게요. x는 13x에서 10x를 빼면 얼마? 3x 빼기 만이 되네요. 자, x를 이쪽으로 넘기고 마이너스 만을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3x에서 x를 뺐으니까 얼마? 여기 우변은 얼마가 됩니까? 자, 3x 빼기 x는 그럼 만이 마이너스 만이 올라가면 플러스 만. 자, 3x에서 2x를 뺐으니까 얼마? 2x는 얼마죠? 만이 된다. 양쪽이 2를 나누면 되겠네요. 따라서 x의 값은 얼마? 5,000.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x의 값이 5,000. 즉 얼마? 원가는 얼마였다? 5,000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 부분은 여러분 혹시 잘 모르겠는 사람들은 간단하게 메모를 해두세요. 알겠죠? 특히 이 세 가지 변화 단계 알겠지? 이 세 가지 변화 단계.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원가가 그냥 이게 계속 퍼센트에 대한 개념이잖아. 자, 여기서도 지금 누구에 대한 10%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죠. 맞지? 이익은 얼마? 원가에 대한 10%라 그랬으니까 100분의 10x. 100분의 10x가 바로 이익이 된다는 거. 이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자, 요까지가 바로 우리 가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요와 관련된 문제가 똑같은 게 비슷한 유형이 똑같은 퍼센트 문제거든요. 9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96페이지에 보면 5번 문제가 있어요. 세이지공 5번 문제 풀었습니까? 네. 아, 풀었어요? 자, 다른 사람들도 5번 문제 지금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어느 학교의 올해 학생 수는 작년보다 5%가 증가한 420명이다. 이 학교
학교의 작년 학생 수를 구해라. 그 작년 학생 수를 X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알겠죠? 어느 학교의 올해 학생 수는 작년 학생 수보다 5% 증가해서 420명이라고 이야기했죠. 5% 증가해서. 이 학교의 작년 학생 수를 구하시오. 그래서 스님이 아까 첫 번째 준 팁은 뭐였냐면, 이 작년 학생 수를 X라고 두고, 미지수 X라고 두고 풀어보자고 이야기를 했죠. 이 학교의 작년 학생 수. 이걸 X명. 작년 X명이다. 그럼 작년은 몇 명? X명.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일단 5% 증가했다 그랬잖아. 어떻게? X에다 더해준다. 뭘 더해준다? X의 5%니까 얼마? 100분의 5X. X에다가 이 X의 5%만큼 100분의 5X. 이렇게 하면 바로 올해 학생 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바로 이걸. 저 나왔어요. 바로 어떻게 해? 원래 있던 학생 수에서 5%가 추가된 거니까 100분의 105X라고 바로 해버려도 되는 거죠. 100분의 105X. 100분의 105X. 했더니 이 인원수가 몇 명이란 말입니까? 420명. 자, 이렇게 하면 식은 완성이 되는 거죠. 100분의 105X가 420. 수민아,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나? 100분의 105X가 420명. 자, 그러면 이거 식 풀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약분해서 풀면 되죠. 자, 좌변 약분해서 정리 약분 해볼까요? 약분, 5로 약분할까요? 5로 약분하면 20, 5로 약분하면 21.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20분의 21, 자, 잘 봐. 20분의 21X는 얼마? 420이니까 양쪽에 얼마를 곱할까요? 1분의 20을 바로 곱해버릴게요. 알겠죠? 양쪽에. 자, 여기다가 얼마? 21분의 20을 곱해버리면 좌변은 이제 X만 남고 우변은 21과 420 약분됩니까? 21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420이 됩니까? 20을 곱하면 되잖아요. 20을 곱하면요. 그래서 20과 20을 곱해버리면 X는 얼마? 400 된다라고 바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작년 학생 수를 구하시오. 작년 학생 수를 X라고 뒀기 때문에 X는 얼마? 400명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세희야, 지금은 답 맞히는 것보다 식을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거 식 정리하는 거. 왜냐면 이 과정이 나중에 학교에서 시험 치른다면 서술형 평가로 칠 겁니다. 아마 서술형 평가로. 서술형 평가로 나오면 답이 얼마인지 그걸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세인이가 이 사실 굉장히 단순한 계산이거든요. 이거는요. 그래서 암산으로 풀어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2차 방정식이 나오거나 고등학교 가서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식들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암산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 식을 반드시 세워야지만 복잡한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대비하는 겁니다. 알겠죠? 잘했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 풀면 전부 다 앞에 있던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풀 수 있을 거예요.